안녕하십니까. 사관학교 진성 지원자 여러분. 지금 아마 오늘이 딱 사관학교가 94일 남은 상황이고요. 고3 학생들이라면 이제 내신 대비에 엄청 바쁜 시기여서 지금 사관학교 공부를 조금 준비를 멈춘 상태에서 이제 내신을 대비하고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N수생들, 재수생, 삼수생들은 이제 쭉 계획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있겠죠. 근데 지금 4월 달이라서 또 분명히 약간 이렇게 좀 나태해질 시기가 온 건 맞거든요. 근데 사관학교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며, 그리고 이제 최고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앞에 이제 국어 선생님께서 입시호강 설명은 간단히 해드렸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입시호강이 크게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바뀐 건 있지만 많이 안 바뀌었는데, 이제 문제는 수학 과목에 약간의 제가 수업할 때 말씀드렸던 표준 점수에 의한 도박성? 도박성이란 말은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표점의 차이가 생각보다 아주 많다는 게 좀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2022학년도죠. 재작년 사관학교 시험에서는 수학 표점이 매우 높게 형성이 됐었고, 그 다음에 작년 2024학년도죠. 2023학년도가 재작년이고요. 2024학년도 작년 시험에서는 수학 표점이 좀 낮게 형성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난이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학생들이 항상 질문들을 좀 많이 해요. 수학 공부에 관련된 것들과 표점 반영에 관련된 것들의 질문을 좀 많이 하는데, 저희는 어쩔 수 없잖아요. 사관학교에서 문제를 출제하고 그 출제한 거를 문제를 푸는데, 그 해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표점이 달라지고 그걸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우리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항상 고득점을 맞겠다라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점수가 높으면 당연히 표점이 올라갈 테니까 최대한 내가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좀 명심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부터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 많은 설명들을 드리겠지만 솔직히 남은 기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열심히 기출 분석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는 훈련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간단히 좀 보시면 유일하게 사관학교 시험에서 수학만 수능과 똑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전에는 국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영어도 그렇고 듣기만 없었다 뿐이지 수능하고 크게 차이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로 점심을 안 먹고 바로 이제 오전 중에 시험을 다 끝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국어 영어의 시간을 줄이고 문제수도 줄였죠. 근데 수학은 문과 이과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관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수능의 형식을 그대로 갖고 와서 30문제 100번을 유지하고요. 선택 과목까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수원, 수투의 과목은 22문제 74점이고요. 배점은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통은 수원 11문제, 그 다음에 수투 11문제, 이렇게 총 22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은 8문제가 출제가 돼서 각 과목별로 이제 표점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하를 선택한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경쟁률이 30대 1 정도라고 쳤을 때 육군사관학교 기준으로 보면 만 명 정도가 지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 명에 기하가 선택이 수능에서 보통 3, 4% 정도 되는 거니까 한 300명, 400명 많아야 그 정도의 학생들만 가지고 표점을 만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수준에 그 학교 그 해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표점이 천차만별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대비를 좀 하실 필요성이 있고 최대한 높은 점수를 맞는 게 유리할 거다라는 걸 좀 명심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거죠. 남은 기간 어떻게 공부해야 될 거며, 과연 공부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될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의 방향성은 간단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난이도입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작년에 난이도 이슈가 6월 평가원 이후에 한번 발생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9월 평가원은 어떻게 보면 매우 쉽게 출제가 됐었고 수능은 좀 어렵거든요. 근데 사관학교 시험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크게 난이도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선생님들이 느끼기에는 작년 사관학교 시험이 재작년 사관학교 시험보다 좀 더 쉬웠습니다.
쉬웠는데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삼수행들이 얘기했던 체감, 재수행들이 얘기했던 체감은 훨씬 더 어려웠다. 그러니까는 2년 전보다 작년 시험이 더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문제에 대한 배치를 좀 바꿨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얘기하는 신유형이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념만 알고 있다면 뭐 신유형이라는 건 크게 의미가 없는 말이긴 하지만 문제풀이식으로 공부했던 학생들의 표현법에 의하면 유형이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유형처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사관학교 시험은 수능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수학적으로 좀 더 집합 표현, 그러니까는 수학의 표현법을 좀 더 많이 해서 변별력을 유지하는 그런 일이 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학생들은 수능을 대비할 때는 뭐 고난도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뭐 14, 15, 뭐 21, 22, 그 다음에 선택 과목에서 29, 30 이렇게 한 6문제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13번이라든가 안 그러면 뭐 20번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한 문제를 추가해서 6개에서 7문제 정도를 고난도 문제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관학교 시험은 그보다 고난도 문제 배치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문제 개수가. 그래서 뭐 보통은 뭐 12번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해서 12, 13, 14, 15,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21, 22, 뭐 그 다음에 뭐 29, 30, 그 외에들도 쉬운 4점짜리라고 느꼈던 파트에 문제가 어려운 것들이 많이 배치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문제가 9문제에서 10문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시간의 압박감이 생각보다 매우 큽니다. 그래서 시간만 충분히 있었다면 풀 수 있었던 문제들을 못 푸는 경우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멘탈의 문제죠. 본인들이 예측한 곳에서 막히면 크게 당황하지 않거든요. 근데 본인이 예측하지 않았던 아까 제가 말씀드린 4점짜리 처음 출발했던 9번 문제, 10번 문제 이런 데서 막히면 엄청 당황하고요. 그러면 본인의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의 공부의 방향성은 난이도가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뭐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올해는 육군사관학교 주관이고요. 작년에는 이제 공군사관학교 주관이었는데 올해는 또 육사가 주관해서 난이도를 조절할지 모르겠지만 뭐 쉬울 거야 라고 예측하고 공부했다가 어려우면 정말 큰 낭패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작년, 재작년과 크게 차이 없이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공부의 방향성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간의 압박도 줄어들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린 멘탈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얘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 고난도 문제 개수가 수능보다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시간의 압박감이 있다. 그래서 방향성을 어렵게 공부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EBS 반영이에요. 근데 수학은 뭐 EBS 반영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국어 영어처럼 지문이 똑같이 나오거나 해서 학생들이 체감적으로 딱 느끼면 좋겠지만 수학은 똑같은 문제를 내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심리적인 공부할 수 있는 책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와 없는 거의 차이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따지면 학생들이 느끼는 신유형이 많다라고 느낀 게 바로 EBS 반영이 안 되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같은 경우는 50%가 반영이 되니까 무조건 수능 특강을 봐야지, 수능 완성을 봐야지 이렇게 공부의 기준 책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인 책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관학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반영되는 책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과 그 다음에 생소한 문제들이 나오면 모두 다 신유형으로 여러분들이 느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의 중요성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사관학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을 조금 더 충실하게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난이도의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들을 대비해야 되는 게 바로 사관학교 시험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유형의 문제 출제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셔야 된다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반영이 되지 않는 책이기 때문에 안 봐도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유형에 대한 대비면 기출이 아닌 다른 문제들에 대한 것들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문제들을 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만약에 기출이 우선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기출 분석이 안 되는 학생들은 기출을 최대한으로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출 분석이 잘 되어 있어요. 뭐 재수생이거나 삼수생 이런 학생들은 분명히 기출 분석이 잘 되어 있을 거고요. 기출 분석이 잘 되어 있는 이후에 저는 조금 다른 문제를 풀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풀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유형에 대비하기에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가장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순위는 우선은 기출이에요. 그리고 기출이 다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수능 특강, 수능 완성도 풀어보면 도움이 될 거다예요. 반영책은 아니지만 큰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고요. 그게 바로 신유형에 대한 대비가 될 거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방향성 1번과 이 방향성 2번에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바로 뭐였냐? 이 두 문제예요. 이게 모두 다 작년 2024학년도에 기출됐던 사관학교의 문제거든요. 근데 3번, 7번이에요. 다 3점짜리입니다. 3점짜리인데 이게 이제 저는 제가 수업 때도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실시간으로 학생들이 이 문제가 어려웠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시험 보고 와서 제가 출강하는 재수학원의 수학에서 1, 2등 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당황했다. 계산이 안 되더라 라고 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뭐 실시간으로 되는 이유는 제가 수업할 때도 제 제자들이 사관학교에 가서 열심히 감독을 하거든요. 2, 3, 4학년들은. 그럼 감독하러 가면 이제 좀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이 어디서 문제가 막혔는지 이런 거를 보면서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실시간으로 보내줘요. 그래서 학생들이 7번에서 지금 못 넘어가고 있는데요. 막 이런 거를 저한테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7번이 막힌 이유는 뻔하죠. 기하분수란 용어 때문에 학생들이 당황한 거예요. 3번 같은 경우는 계산이 좀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기본 이론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등비술에 관련된 기본 이론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고 제가 수업 때도 강조를 했던 내용이지만 계산이 좀 더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수능보다. 그러니까 시간의 압박이 오는 거고. 그래서 난이도가 체감적으로 더 올라가게 느껴지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하분수란 용어 이런 걸 모르고 생소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풀다가 당황하고 그럼 이제 멘탈 관리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난이도에 관련된 내용들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렵게 출제될 거다라는 걸 좀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유형에 관련된 새로운 패턴의 문제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지겠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공부의 방향성은 바로 뭐냐?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 그러니까 선생님이 사관학교랑 경찰대를 준비하기 전에 이제 일반 재수생들을 준비하는 수능학원에서도 학생들을 수업을 했었고 대치동도 했었었는데 딱 이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1월달, 2월달에는 기초를 하고요. 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기본 다지기가 들어갑니다. EBS 수능 특강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수능 완성하고 6평 보고 이렇게 준비가 되거든요. 근데 사관학교는 7월 말에 시험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1월 달에 기초와 기본이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되고요. 지금 4월 말, 5월 초 이쯤이 되면 심학습이 들어가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학습 흐름이 수능보다 2배 정도 빠르다라는 게 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 많은 학생들이 현강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상담을 하면 선생님 수업이 너무 어려워요.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시험도 어렵고 그리고 지금 시기상 심화가 들어가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쩔 수가 없어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공부고 그리고 수업도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흐름에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흐름에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이거 뭐지? 이러다가 벌써 사관학교 시험을 보러 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게 지금은 심화가 들어가야 되고요. 만약에 선생님 전 아직 심화까지가 안 가 있는데요 라고 하면 욕심 부리지 말고 우선 기본부터 다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은 선생님이 좀 이따가 이제 마지막에 설명을 좀 드릴 거야. 그래서 차곡차곡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6월 달쯤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간고사도 끝나고 이제 사관학교 시험에 올인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때는 또 뭐가 있어요? 원서 접수해야 되거든. 그럼 거기에 또 자기소개서 쓰느라고 또 2, 3주 지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재수생, 삼수생들은 빨리 이제
다시 94일 남았으니까 다시 좀 흐트러졌던 거를 다잡고 공부를 시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역들은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딱 그날만 노시고 사관학교 준비하는 학생들은 바로 또 공부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것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 세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제가 고득점 전략을 말씀드릴 텐데, 뭐 개념 공부하고 그리고 응용하는 문제 풀고, 이게 원래 정석적인 수학 공부죠. 그래서 모든 기본서를 보면 이론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제, 유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연습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정석적인 수학 공부예요. 근데 지금 남은 상황에서는 그 방법을 택할 수가 없습니다. 94일밖에 안 남았는데 개념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개념 공부하다 보면 다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정석적인 공부법을 택하기는 지금은 좀 힘들고요. 지금은 문풀을 먼저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제 바로 문풀이 들어가셔야 되고, 그 문풀의 가장 좋은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출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기출 분석을 먼저 하시고요.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문제가 있거나 개념이 막혀요. 그럼 그때 나는 이쪽 개념이 좀 취약하구나.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왔기 때문에 어디 파트의 개념이 취약하다는 걸 반드시 알 겁니다. 그러면 그 취약 개념만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문풀로 들어가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역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먼저 하시고 그걸 가지고 부족한 개념을 역으로 들어가서 공부하시는 방법을 택하시는 게 최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선생님 저는 한 50점에서 60점 사이인데요. 뭐 모의고사 보면 3점짜리로 간혹가다 틀립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지금 2, 3점부터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집에 2, 3점에 나와 있는 문제를 먼저 싹 다 푸시고요. 그 다음에 4점짜리를 푸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한 달 동안에 2, 3점짜리를 마무리 다 지으시고요. 그 다음에 6월 달 됐었을 때 4점짜리의 킬러급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2등급 정도에서 이제 성적이, 모의고사 성적이 70점 이상이 나온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기출 분석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출이 이제 킬러급을 제외한 4점짜리의 문제들을 다 기본적으로 생각하시고, 뭐 3점짜리는 계산이 조금 실수가 많은 친구들은 푸시고요. 그리고 계산 실수가 많지 않은 친구들은 4점짜리만 먼저 도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70점 이상 나오는 친구들은 4점짜리부터 출발을 해서 기출을 한 바퀴 돌리시고, 그 다음에 수능 특강, 수능 완성도 신유형을 대비하기 위해서 풀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걸 명심하시면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실전 문제풀이가 필요하거든요. 100분이라는 시간을 재놓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 100분이라는 공부를,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한 문제집이 뭐가 좋냐라고 얘기를 하실 텐데, 선생님이 이제 요번에는 몇 개의 문제를 이제 만들어서 조금 올려놓을 생각이긴 해요. 선생님 이제 대성 홈페이지에다가, 게시판에다가. 근데 그 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5월달 되면 벌써 교육청 모의고사를 보죠. 그리고 6월달은 6월평가원을 봅니다. 그 다음에 6월평가원이 시작할 때쯤 6월 초에 뭐가 나오냐? 수능 완성이 나오는데, 수능 완성에 뒤에 보시면 실전편이라고 해서 5회 실전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5회 실전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시간 대비 딱 100분이라는 시간을 재고 훈련을 하시는 거니까 뭐 많은 것도 필요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말에 딱 시간을 재고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는 수능 완성에 실전편에 있는 거, 그 다음에 5월 교육청, 그 다음에 6월 평가원,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작년, 그리고 뭐 재작년 그때 봤던 사관기출, 그 다음에 수능, 그 다음에 9월 평가원, 전범위의 시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프린트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재고 푸시면 충분히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구매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100분이라는 시간에 관련된 압박과 그리고 시간 배분의 공부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신유형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뭐 신유형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뭐 개념이 잘 되는 친구들은 문제가 없거든요. 개념이 딱 확실하면 유형이 바뀐 거라고 느끼지 못하고요. 아, 요거는 조금 그냥 개념에서 변형을 했네라고 느낄 거거든요. 근데 개념이 잘 안 되는 학생들은 분명히 신유형이라고 느끼게 되는 문제들, 새로운 문제들이 보이게 될 거고, 그런 문제들은 어쩔 수 없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가지고 준비하시면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방법,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딱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당장 기출 문제를 풀어라. 알겠죠? 그래서 문풀로 들어가신 이후에 분명히 틀리는 패턴들이 있을 거예요. 그 틀리는 패턴들을 다시 역으로 들어가서 개념을 그쪽 파트만 대비하고 다시 문풀로 돌아와라.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도 풀어보셔라. 아시겠죠? 그리고 수능 완성의 실전편은 실전 문제 풀이를 위해서는 모든 학생들이 꼭 풀어보셔야 된다. 난이도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어려워도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냥 100분이라는 시간 안에 내가 어떻게 시간에 배분을 하는지에 관련된 것들의 연습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에 맞게 선생님도 이제 강좌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좌를 준비하고 있어서 뭐 이제 기출분석 강좌도 오픈이 될 거고, 기출분석 강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조금 어려운 4점짜리 위주로, 4점짜리 위주로만 기출분석을 해드릴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그라기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조금은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커리대로, 이러한 난이도에 맞게,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에 제가 맞춰서 강의를 준비할 거다라는 것도 좀 알아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게시판에 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어쨌든 이제 남은 기간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저도 그렇고, 이제 국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도 열심히 저랑 같이 회의하면서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갈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 여러분들이 준비만 해주시고 잘 따라오시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꼭 합격하시길 기원 드리고요. 네. 파이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